회사 내부자가 된다는 건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 힘에는 언제나 아주 달콤하고 또 위험한 유혹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너무나 쉽게 벌 수 있는 돈에 대한 유혹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불법이 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손에 수억 원, 아니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의 특급 비밀이 쥐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 누구에게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실제 사례의 두 주인공, 바로 이 딜레마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나는 사소한 비밀 하나가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 두 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먼저 A사의 김 이사. 회사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중국 투자 유치를 거의 성공시키기 직전이었죠. 그야말로 대박 호재를 손에 쥔 겁니다. 반면 B사의 박상무는요, 주가 폭락이 불보듯 뻔한 최악의 분기 실적 보고서를 막 받아들였습니다. 쪽박 악재죠. 상황은 정반대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하기 힘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김 이사 이야기부터 볼까요? 이 엄청난 이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결국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합창단 모임에 가서 자랑처럼 슬쩍 정보를 흘립니다. 우리 회사 곧 날아갈 겁니다. 악의는 없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최악의 보고서를 받은 박상무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나머지 친분이 있던 증권사 애널리스트 친구에게 이 암울한 사실을 털어놓고 말죠. 그리고 이 정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사적인 대화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이제는 공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야기의 악역처럼 보일 수도 있는 바로 법이 등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융감독원의 날카로운 감시망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호재 발표 직전에 A사 주식을 왕창 사들인 김 이사의 합창단 친구들, 그리고 악재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정말 귀신같이 B사 주식을 팔아치운 어떤 펀드 매니저.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이사와 박상무,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이익을 본 모든 관련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판사의 최종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은 아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김 이사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제가 서류상으로 무슨 공식 대리인도 아니었고 그냥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뛴 것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법을 어긴 겁니까? 하라고요? 얼핏 들으면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박상무 역시 책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애널리스트 친구한테 정보를 줬을 뿐이고 그 정보가 펀드 매니저에게까지 넘어가서 주식 매도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한 달이 건넜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들의 변명을 들어줬을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유죄.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이 미공개 중요 정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만약 공개되기만 하면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비밀 정보. 자본시장법은 바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걸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때문입니다. 바로 공정성이죠. 모든 투자자는 똑같이 평평하고 공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혼자만 정답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본다?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건 바로 그런 반칙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막는 겁니다.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김 이사의 경우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따졌습니다. 서류상 직함이 뭐든 간에 실제로 회사를 대표해서 중요한 업무를 했다면 그 사람은 내부자가 맞다는 겁니다. 박상무의 경우는 더 중요해요.
정보가 몇 다리를 건너갔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한번 퍼지기 시작한 불법 정보는요, 그걸 전달한 사람, 전달받은 사람, 그리고 그걸 이용한 사람까지 그 사슬에 엮인 모두를 공범으로 만듭니다. 마치 독이 든 과일처럼요. 자, 지금까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회사 내부자는 주식 거래를 아예 하지 말란 소리야? 그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라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실적 발표 같은 중요한 공시 전후의 블랙아웃 기간에는 절대 주식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둘째, 6개월 안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은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셋째, 주식을 팔아야 할 일이 있다면 미리 시장에 투명하게 개회를 공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제발 말 조심하세요. 안전거래 가이드에서 특히 이 숫자 6개월은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에서는 이걸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임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6개월 안에 팔거나 판 뒤에 6개월 안에 다시 사서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은 무조건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규칙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작은 속삭임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정보의 가치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회사 내부자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아마 가장 위험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건데 이 말 한마디가 친한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고 내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잠깐의 달콤한 비밀이 당신이 평생을 바쳐서 쌓아올린 커리어와 맞바꿀 만큼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